여러분, 혹시 오늘 주식창 보셨나요? 와, 정말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어찌 보면 참 모순적인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화려하게 샴페인이 터지는 소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자금이 썰물처럼 확 빠져나가는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진 날이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이 엄청난 환희, 이면에 대체 어떤 글로벌 자금의 충돌이 숨어 있는 건지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7385.56. 자, 이 숫자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7천선을 뚫고 올라간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의 종가입니다. 여의도 딜링룸 전광판이 온통 붉게 물들고 시장 참여자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단 하루 만에 무려 6.45%라는 정말 믿기 힘든 폭등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바다 건너 월스트리트로 시선을 돌려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아주 서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6천억 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아시죠? 거기서 운용하는 한국 대표 ETF인 EWY에서 단 하루 만에 빠져나간 자금 규모입니다.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큰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간 건 역대 처음이에요. 코스피 7천을 돌파한 바로 그날 말입니다. 이 극명한 대비, 느껴지시나요? 섹션 1. 역사적 순간. 코스피 7천. 플러스 75%. 2026년 올 한 해 동안 코스피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는 상승률입니다. 아,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죠. 글로벌 주요 증시를 다 뒤져봐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랠리를 펼친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럼 대체 누가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렸을까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폭풍 매수를 했어요. 데이터가 보여주듯 이들은 단 하루 만에 현물 시장에서 무려 3조 1천억 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그냥 쓸어 담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아무거나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AI와 반도체, 특히 글로벌 AI 공급망의 양대 산맥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시장 전체를 이끌었습니다. 사실상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지수 전체를 멱살 잡고 하드케이 했다고 봐야겠죠. 섹션 2. 매수와 탈출의 아이러니. 자, 여기서 시장의 모순이 진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방금 제가 현물 시장에 하루 3조 원이 넘는 거대한 돈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창구인 EWY ETF에서는 최근 5일 동안 무려 1조 3천억 원이나 되는 돈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시장 전체를 묶어서 파는 ETF에서는 짐을 싸서 도망치듯 나가는데 특정 기업 주식은 미친 듯이 사들인다?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시장 붕괴를 알리는 강력한 경고음일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월스트리트 전문가의 시각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스트라테가스 시큐리티스의 토드 소는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한국 증시의 상승 모멘텀은 지금 극단적으로 강력하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핵심은 이겁니다. ETF에서 돈이 확 빠져나간다고 해서 글로벌 자본이 한국 증시 끝났어 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일단 수익 좀 챙기자 하면서 기계적이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줄이려는 움직임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섹션 3. AI 반도체 랠리의 비밀. 그럼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한국 반도체 주식에 열광했을까요? 이건 글로벌 AI 나비 효과라는 3단계 흐름으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시작은 미국이었어요. 1단계. 마이크론과 인텔이 미국 증시에서 빵 뜨면서 AI 인프라 확장은 진짜구나 라는 훅신을 시장에 심어줬죠. 2단계. 이러니까 당연히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나 서버용 D램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할 거란 기대감이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어마어마한 글로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생산 기지가 어딘가 봤더니 바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었던 겁니다. 이게 재평가되면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터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 불을 확 지핀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그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데도요.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겨우 7배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랑 비교해보면 정말 턱없이 싼 가격이었던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고 수준의 AI 핵심 기술을 가졌는데 가격은 이렇게 싸다고?
이거야말로 절대 놓칠 수 없는 완벽한 사냥감이었던 겁니다. 섹션 4. 공매도와 인버스의 비극. 마이너스 40%. 이건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숫자인데요. 시장의 환호성에 완전히 가려져 있던 아주 뼈아픈 그림자입니다. 지수가 떨어질 때 2배의 수익을 얻지만 반대로 오를 때는 2배로 손실을 입는 일명 곧버스 ETF 아시죠? 거기 투자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이 바로 이 마이너스 40%입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막대한 손실이 났을까요? 시장 구조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고점이다, 떨어질 거다라고 하락에 역배팅한 개인 자금이 무려 1조 원에 달했어요. 거기에 외국인이나 일부 기관의 공매도 포지션도 엄청나게 커졌었죠. 문제는 예상과 달리 시장이 계속해서 위로 솟구쳐버렸다는 겁니다. 레버리지 구조 특성상 손실은 눈덩이처럼 2배로 불어났고 시장이 극심하게 위아래로 흔들릴 때마다 하락에 베팅한 분들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아주 끔찍한 이중 위험 구조에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섹션 5. 새로운 시대인가 거품인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확히 두 갈래로 나뉘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강세론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건 단순한 돈풀기가 아니다. AI라는 구조적 혁명 덕분에 기업 이익이 200%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완전히 정당하다. 반면 약세론자들은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나만 소외될까봐 두려워하는 포모, FOMO 현상이 만든 단기적인 거품일 뿐이다. 주가 부담이 너무 커서 뼈아픈 가격 조정은 피할 수 없다. 사실 양쪽 다 굉장히 묵직하고 일리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뭘까요? 아마 지금 전 세계 수백만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모니터 앞에 띄워진 단 하나의 질문일 겁니다. 이 랠리,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결국 이 모든 시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단 하나의 절대적인 변수, 그건 바로 실제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시장의 엄청난 기대감으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지금의 이 높은 주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숫자로 증명해낼 수 있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만약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코스피 7천은 거대한 신기루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겠죠. 하지만 반대로 그 엄청난 실적이 현실로 찍힌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진정한 새로운 투자의 시대,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될 겁니다. 하루에도 수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오고 또 한편에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 숨막히는 역사적 변곡점. 여러분은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데이터와 수많은 모순들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진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광기의 상승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요? 여러분 각자의 통찰력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